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월요일 녹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끝나고 미국 증시가 또 약간 꺾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 끝날 때쯤에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0.5% 정도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0.6%, 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일단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쟁 이슈로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시장이 이제 급락하다가 다시 시장이 반등하다가 다시 시장이 급락하다가 다시 시장이 급락하고 있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 전쟁까지 터지고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전쟁의 전운이 뭐 국지전이 아니라 좀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뭐 4차 세계대전 같은 얘기가 나오면 뭐 다 끝나는 거죠. 막 그렇게까지 이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본다면 어쨌든 지난주부터 불거진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갈등, 우크라이나를 놓고 이 흐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치기 소년의 뭐 법칙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전쟁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철수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뭐 또 만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이런 얘기들이 시장은 이제 계속 굉장히 강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아무리 좋은 호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안 좋은 악재도 시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들을 이제 시간을 좀 지나면 느껴가고 여기 문제로 인한 어떤 변동성은 처음보다는 계속 그 변동성의 영역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단순히 뭐 미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분쟁에 대한 리스크, 두려움이 표면적인 얘기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사실 무서운 금리 인상, 테이퍼링, 경기 위축에 대한 상황들, 사실 이게 근원적으로 이게 더 무섭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편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갈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쟁에 대한 이슈에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15년 정도 만약에 이것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그 두려움의 포인트를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전쟁, 우크라이나의 어떤 분쟁이라는 포인트에 굉장히 사실 표면적으로는 공포를 크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제 경험과 경력상 이 전쟁에 대한 위협이나 이런 극단적인 공포에는 그것만 놓고 본다면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변동성에서 겁내지 않고. 근데 사실 더 근원적인 거는 그래 이런 어떤 전쟁의 위협, 특히 바이든과 푸틴의 어떤 립에서 오는 그런 발언들에 의해서 막 시장이 출렁출렁거릴 때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급락했을 때는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원적인 이제 경기에 대한 위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이슈 때문에 그렇게 공포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급락할 때 들어가더라도 약간 단기적인 관점밖에는 가질 수 없다. 근원적으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기조에서 얼마나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받쳐주고 갈 것이며 이제 1분기 실적은 거의 끝났지만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조금 오미크론을 극복하고 2분기, 3분기, 특히 하반기 뭐 이렇게 갈수록 조금 긍정적으로 지표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장기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프랑스가 중재를 나섰고 마크롱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제안한다. 양측은 원칙적으로 수락했다 이럽니다. 마크롱이 굉장히 뭐 요즘 중재를 하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약간 좀 양국 미국과 이러세요. 마크롱 사진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네가 되게 이렇게 이걸 캡처했냐 사진을. 이거 보세요 표정이. 네가 그래 뭐 원칙적으로 한번 만나본다는 한번 만나나 본다.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만나나 본다는 되게 웃깁니다. 하여튼 마크롱은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젊은 게 더 의욕적입니다. 그 장 끝나고 또 뭐 조금 전에 푸틴 바이든 회담 구체적 계획 없어. 언제든 대화는 가능. 계속 그냥 맴도는 듯한 얘긴데 그 워딩에 대한 뉘앙스로 계속 주목시키고 갈등을 더 이어가려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지수는 한 8%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금 나온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포탄의 국경 초소 파괴. 결국은 이제 지난주도 불거진 내용이지만 미국의 첩보에 의하면 미국은 16일 날 러시아 공격한다고 했던 게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뭐 반군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를 공격하도록 만들고 그런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첩보를 미국은 받았나 봐요. 와, 영화 같습니다 한편에. 주말에도 뭐 CIA 이런 영화 봤어요. 이거 보니까 완전 영화야. 근데 우크라이나는 가짜뉴스다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러시아가 아마 이런 명분으로 터져 올 수 있다. 우리는 다 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또 아까 또 중에 또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좋게 해석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침공 표적이 된 러시아 은행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 니네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 금융 제재를 할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마 그러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미국의 항공모함보다 더 무서운 게 아마 저 미국의 달러 금융 제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국 미국이 금융 제재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너네 아마 침공만 해봐라. 어떤 명분이든 우리 다 안다. 하면 너네 러시아 은행 바로 달러 결제 못하도록 이거 금융 제재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미국의 어나운서는 분명히 러시아의 돌발 행동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나운서인 것 같은데 이 뉴스는 아까 장중에 나오면서 약간 시장을 오히려 좀 반등시켰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전쟁이 난다 안 난다를 우리가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망을 할 수 없고 근데 지금은 하여튼 무조건 이런 하락장,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현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통해서 완전 이렇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더라도 라이언 일병을 이렇게 잠깐 게릴라전처럼 탁 파병시키고 데리고 오고 현금 갖고 있고 공포의 낙폭과대가 심할 때는 좀 들어갔다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잘 못하겠으면 아예 그냥 정말 내가 믿는 종목을 위주로 그냥 급락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 단가를 낮추면서 그냥 뭐 충분히 다 담았다면 지금 이런 장에서는 좀 시간이 흘러보내야 되는 게 답이 아닌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뭐 겨울도 지금 춥다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봄이 오듯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재도 둔감해지지만 악재도 시장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미국과 러시아의 지금 갈등, 우크라이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지금 화두가 나오고 시장이 조정받은 게 벌써 1월, 2월 가면 2달인데 아무리 강한 테마도 2~3달이 좀 이어가지 않듯이 이 악재도 뭔가 2월이 좀 지나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의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도 계속 월 CPI 그 성장 곡선을 계속 위에 상향시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저적 효과로도 좀 둔화될 수 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게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거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소요 사태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 있어가지고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한글과 컴퓨터 행정안전부 업무용 노트북의 한컴 구름 공급 굉장히 좋은 뉴스죠. 이건 싸이월드가 오늘 비공개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2월 말까지 오픈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일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공개 서비스 실시하고 비공개 베타 버전 서비스 실시한다고 나오고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문제가 없다면 2월 말에 출시할 것 같아요. 분명히 싸이월드가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싸이월드 이제 2월 말에 이제 오픈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오를 수도 있고, 싸이월드가 오픈되고 나서의 시장 반응에 따라 또 후 반응할 수도 있지만, 주가는 충분히 저기에 리스크가 반영됐기 때문에 웬만큼 2만원 정도 선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싸이월드 오픈 기대감 전에 오르든 잘 만들어져서 출시하고 오르든 아니면 오히려 싸이월드에 대한 오픈 이후에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3월달에 이제 클라우드 뉴스나 이런 거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던, 어쨌든 한컴은 지금 아래로의 어떤 리스크보다는 시장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위로 오르려고 하는 어떤 꿈틀거림이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충분히 지금 더 강한 상황이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도 오늘 뭔가 그런 모멘텀이 다시 생기는 듯합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이유 합니다. 이게 사실 탄소 배출권 가격도 계속 오를 수 있죠. 지금 계속 감축 목표도 나오고 추세적으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지금 오르는 요인인 것 같은데, 휴캠스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배출 관련주인데 그래도 22,000원이라는 선은 좀 지지를 합니다. 휴캠스.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하면 제일 먼저 포집. 탄소 포집하는 종목. 국내 1위 유니드. 싸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으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 휴캠스. 그 다음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권과 관련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조림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JC케미칼 정도 종목이 이제 저런 뉴스에 수혜 주간인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장은 지금 크게 그건 없습니다. 애플 한국의 오사트 업체와 애플카 자율주행 모듈 패키지 개발이라고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2025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한다고 하면 올해부터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슬 생산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오사트 업체라면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설계, 그런 파운드리 업체, 이런 업체들도 다 포함이 좀 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LG 쪽 밸류체인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 애플의 자율주행 카는 이렇게 한 번씩 툭툭 계속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서는 대성 파인텍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이제 약간 테마라고 보는데, 대성 파인텍이 얼마만큼 관련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런 시장에 꽤 강한
테마가 아니면 형성이 잘 안 될 텐데, 이런 애플카 자율주행, 이젠 오사트 쪽으로 키워드가 좀 맞춰진 약간 신선한 재료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에 또 흐름을 약간 영향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관련주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다음 달 방탄소년단 콘서트 15,000명 규모 승인. 야, 이게 이제 되면 결국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성사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오늘 하이브 좀 올랐는데 지난번 우리 얘기했죠. 우리 또 아미 분들이 또 제 구독자 중에서도 꽤 있으신데, 그때 우리 얘기했을 때 막 하이브 퍼플 마레님인가 또 하이브 이렇게 저는 사연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근데 이 분위기가 이제 뭐 SM이라든지 같이 올랐죠.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주가들의 흐름들을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지금 만듭니다. 뭐 J 콘텐트리부터 이렇게, 특히 J 콘텐트리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도 드라마 때문에 3, 4분기 굉장히 선방하게 잘 나왔고, 사실 그 위드 코로나 포인트에 영화관이 가장 큰 또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J 콘텐트리는 사실 원래는 드라마로 거의 수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드라마 OTT 쪽 시장에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쪽이 오히려 더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면서 잘 안 되면서 더 드라마 컨텐츠 사업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드라마 컨텐츠 사업 쪽이 굉장히 이렇게 턴어라운드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우리 학교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 지옥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또 극장은 그냥 또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메가박스를 또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J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J 콘텐츠이 굉장히 위드 코로나로서 일단 OTT 드라마 쪽의 컨텐츠에서 확실히 좀 선전하고 있고 실력을 보여줬고, 위드 코로나 포인트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J 콘텐츠리는 굉장히 더 매력적인 주식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내일 또 우리 라방에서 좀 자세히 얘기했지만,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탐방 갔다 온 바이오 플러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컨트에 이제 그 편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뭐 사실 안 가고 싶었어요. 이거 바이오는 아닌데 이러면서 안 그렇죠 지금. 근데요, 너무 이제 일단 실적도 올해 지금 시총 3,600억인데 올해는 작년에 이제 한 370억, 370억인가? 370억에 380억에 이제 영업이 50% 했고, 올해는 한 600억 정도 하겠던데 1분기, 그러니까 지금 분기에는 뭐 한 100억 정도, 4분기에 많이 나왔죠 100억? 근데 1분기에는 한 150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올 1분기에 영업이 50%고, 그 다음에 그 상장 주식이 1,400만 주인데 무상증자에 대한 니즈도 있어요. 작년 말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올해 가이던스가 한 영업이익 3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 600억에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멀티플이 지금 12배밖에 안 돼요. 무증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회사가 공모가 정도 수준,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3만 1,000원 정도 수준까지 얘는 무조건 좀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무상증자 카드도 한번 작년 말부터 고려하다가 한번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 놓쳤는데 뭐 잘 됐죠. 이미 했으면 그거는 모멘텀이 없는 건데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을, 이게 지금 그래서 어제 오늘 오르는 이유가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결산 실적이 발표됐을 겁니다. 네. 발표되고 나서 너무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거. 374억. 우와, 180억 영업이. 뭐지? 실적?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약간 의심하다가, 특히 이렇게 공모 신규 상장 주식이 상장하고 이렇게 매출이가 이게 성장하지 않거든요. 다 상장 전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상장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1분기까지 만약에 회사 가이던스 지금 2월 한 20일인데 140, 50억 진짜 그렇게 한 달밖에 안 가능하다면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에서 좀 일단 주가는 3만 원까지 만들려고 작년 말에 거래했던 무상증자 카드도 아마 상반기 안에 쓰지 않을까 해서 바이오 플러스도 참 장만 안 좋으면 장만 좋으면 좀 이런 거 좀 겁 없이 갈 텐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그래서 뭐 다음에 한번 좀 소개해드릴 자세히 종목이 크게 지금은 이제 종목보다 이제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바이오 플러스도 한번 꼭 그 관심을 가져보자. 최근에 봤던 바이오 중에서는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실적도 나오고 스토리도 좀 괜찮고 해서 뭐 회사 AR도 굉장히 마크로젠에서 오신 분이던데 마크로젠에서 오신 분인데 이건 어떻게 됐나? 에헤 3개월 전에 이어서 왔다 했는데 여기 계신 주담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월요일 녹방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내일 화요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라방은 내일만 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